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도 발효되거나 부패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한일 두 나라 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되는 순간입니다.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제시한 중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시한이 7월 18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한국의 주력 기업들의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일 두 나라 정부는 해볼 테면 해보자 하며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맞부딪힐 기세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16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연 데 이어서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내에 설치한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경제보복을 경제침략이라고 바꾸고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기류도 우리 못지않게 강경하고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8일 중재 요구 시한이 지나면 제2차 경제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한이 지나도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수출 규제 대상이 확대돼서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 섬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일본이 요구한 중재 절차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법 위반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제법에 정해져 있는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정되면 한국 측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대항 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일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의 설치는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의무라며 최종 시한을 18일로 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측의 중재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며칠 전 일본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티렐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이 긴장관계에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국이 긍정적으로 협력 가능한 분야에 눈을 돌려서 장애를 극복하도록 촉구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지금은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성숙한 국가인 만큼 정부면 정부, 의회면 의회,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미일 고위급 회담도 일본 측이 위면하는 바람에 무산되는 등 한일 갈등은 정면 충돌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판국에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이니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니 일본 여행 금지 캠페인이니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로울 것 하나 없는 하수 중의 하수요. 결과적으로 우리만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무슨 애국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부추기며 날치는 것을 보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얽혀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아닌가 싶어서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든지 풀고 나가야 할 문제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을 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랬든 어리석어서 당했든 과거 일본의 침략과 지배하에서 우리가 당한 원한과 피해는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으로도 질로도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것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원한에 사무쳐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얽매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내일을 설계하지 못합니다. 한일 간에는 서로 아프고 괴로웠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과거를 미흡한 대로 정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허술하게나마 정리를 해가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와 교류를 마련해가며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7월 17일 조선일보는 오늘날 최악의 한일 관계를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즉 14년 전인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반영됐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때 민관공동위원회는 몇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 과정에서 강제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상에 불충분했던 부분은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민관공동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이 정부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민관공동위원회는 문제 제기, 연구 결론, 처리 방법 등 모든 면에서 국제법과 국제룰, 국가의 품격에 맞게 이성적, 합법적으로 잘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이해찬 그분들은 같은 일에 대해서 그때는 합리적이고 국가적 품격에 어울리는 결론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이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태도로 나와 자기들이 내렸던 결론을 180도로 뒤집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기체도 그렇지만 특히 유기체는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부패하는 것이 있고 잘 숙성 발효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패하는 것은 지독한 독성이 있어서 위험하지만 잘 숙성 발효된 것은 매우 유익해서 쓰임새가 많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시간이 가면 주변 여건과 환경에 따라 숙성 발효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지독하게 부패해서 맹독성으로 인해 모든 걸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실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가면 사람도 발효되거나 부패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